손자를 괴롭힌 학원 원장의 충격적인 정체. 전직 형사 할아버지의 통쾌한 복수. 딱 원장실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새끼가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내 할아버지가 형사 출신이면 뭐해? 이 동네에서 내가 왕이야. 저는 그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학원 원장실 옆 자료실에 갇힌 채로요. 손자 민준이 도시락 전하러 왔다가 이런 끔찍한 대화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번 주 안에 그 할아버지의 전학 보내라고 해. 우리 VIP 학부모들 눈에 까시래. 특히 강 회장님 아드님이 민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원장님,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 할아버지 전직 형사라던데. 70 넘은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돼.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온갖 인간 쓰레기들 봤지만 이런 놈은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인간이 돈 많은 학부모 편만 들면서 우리 손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학원의 추악한 민낯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7일간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부산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30년 형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5년.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해외 출장이 6개월이나 잡혀서요. 애 아빠는 지금 미국 지사 근무 중이고. 그래,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챙겨줄게. 손자 민준이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2학년 조용하고 착한 성격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죠. 서울로 올라온 첫날 민준이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밥은 먹었니?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생기가 없고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민준아, 학교 재미있니?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응. 잘 지내. 대답은 짧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형사 본능이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더군요.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민준아, 왜 그래?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좀 피곤해서요. 다음날 아침 민준이 가방을 우연히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찢어진 공책과 전학가라고 쓰인 쪽지들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이게 뭐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할아버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학원에서 몇몇 애들이 저를 괴롭혀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오히려 제가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용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거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선생님이란 사람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학원이니? 대치 프라임 학원이요. 거기 안 다니면 좋은 고등학교 못 간 떼서 엄마가 보냈어요. 대치 프라임 학원.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학원 중 하나였죠. 할아버지가 한번 가볼게.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더 심해질 거예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헛되지 않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민준이 도시락을 싸서 학원으로 향했어요. 대치동 학원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마다 학원 간판이 빼곡했고 명품 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돼 있었죠. 대치 프라임 학원. 9층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어요. 1층 로비부터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 입은 직원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프런트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서 묻어나는 게 있었죠.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선이요. 손자 민준이 할아버지입니다. 원장 선생님 좀 뵈려고요. 아, 학부모님이시군요. 원장님은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만. 그럼 예약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자리가 있네요. 다음 주라니. 민준이는 지금 당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잠깐만이라도 민준이 담임 선생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수업 중이십니다. 학원은 수업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민준이가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보였어요. 야,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 떨어진다며? 쟤 아빠 없잖아. 미국 발령 났대. 엄마도 해외 출장. 완전 버려진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뭐 형사 출신이래. 완전 웃기지 않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시네. 민준이 할아버지? 아, 형사 출신이라던 그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게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순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원장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이곳 원장 박준혁입니다. 박준혁.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품 시계, 반질반질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능글맞은 미소. 원장님, 우리 손자가 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준혁은 민준이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아, 민준이요? 민준이가 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희가 여러 번 상담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아이들이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괴롭힘이라니요. 그냥 아이들끼리 장난이죠. 요즘 애들이 좀 거칠긴 해도 악의는 없어요. 장난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든 말든 우리 손자가 괴롭힘 당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박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르신, 제 사무실로 오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장실로 향하는 복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가요.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습니다. 가죽 소파, 대형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들. 앉으시죠, 어르신. 박준혁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 태도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형사 같았죠. 아니, 제가 30년 형사 생활했지만 이렇게 건방진 적은 없었어요. 원장님, 우리 민준이가 왜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민준이는 이 학원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니 무슨 소립니까? 여기는 상위 1%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민준이 성적은 중위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요? 전학을 권합니다. 민준이한테도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성적이 낮다고, 조용하다고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전학을 권하는 겁니까? 어르신,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학부모들은 재벌, 의사, 변호사 그런 분들이에요. 민준이 부모님은 외국 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케어하시는 거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돈과 권력으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 민준이 다른 학원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조치라니요? 어르신,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증거요? 네, 요즘은 모든 게 증거 위주거든요. CCTV에도 안 찍혔고 다른 학생들도 부인하면 끝이에요. 그 능글맞은 미소.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수없이 봤던 그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하, 그러세요. 근데 어르신, 교육청도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다니는 학부모 중에 교육청 사람도 있거든요. 누가 누굴 믿을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형사 시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진다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민준이 가자. 원장실을 나오는데 박준혁이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르신, 다음 주까지 퇴원 절차 밟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강제 퇴원 처리합니다. 강제 퇴원. 우리 손자를 쫓아내겠다는 거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민준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학원의 추악한 민낯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30년 형사가 헛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준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형사 시절 미행과 잠복 수사를 수없이 했던 경험이 빛을 발했죠. 학원 앞 카페에 앉아서 누가 드나드는지, 학부모들이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체크했어요. 그리고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쯤 원장실로 몇몇 학부모들이 모이더군요. 정문이 아니라 건물 뒷문으로요. 저건 뭘까? 목요일 저녁 저는 민준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동창 모임 다녀올게.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먹고 먼저 자거라. 네,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 뒷문 근처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8시 정각. 벤츠, BMW, 포르쉐. 고급 차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과 명품 가방 든 여자들이 내렸죠. 저 사람들이 VIP 학부모들인가? 약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들은 뒷문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들어간 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재빨리 따라 들어갔어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9층 원장실이 있는 층.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원장실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원장실 옆에는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실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장과 파일, 캐비닛으로 가득한 좁은 공간. 원장실과 자료실 사이 벽이 얇아서인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원장님, 이번 달 실적은 어떻습니까? 목표치 120% 달성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반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장님. 저희 아이 반에 좀 수준 안 맞는 애들이 섞여 있던데요. 아, 그 학생들 말씀이시죠? 조만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정리?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정리라니 어떡해요?
저희한테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럼 학부모들이 알아서 전학 보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왕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원장님은 일 처리가 깔끔하시네요. 그래야죠. 여기는 상위 1%를 위한 공간입니다. 수준 안 맞는 애들이 섞이면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을 갖거든요.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 교육청에서 학원 관리가 엄격해졌다던데. 걱정 마세요. 저희 학원 학부모 중에 교육청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 공무원도 계십니다. 문제 생기면 다 처리됩니다. 오, 역시. 그리고 보험권은요? 보험? 제 귀가 더욱 쫑긋해졌어요. 보험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상해보험 가입시킬 때 저희가 조금씩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죠. 학부모들은 모릅니다. 원장님 장사 수완이 대단하시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복도로 나왔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료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설마 여기로? 똑똑. 자료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겼네. 열쇠 어디 갔지? 다행히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그 사람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료실 문이 안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밖에서 열쇠로 잠근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런 젠장. 저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않았어요. 원장실에서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한 학생 할아버지가 좀 귀찮게 구네요. 제 귀가 번쩍 떴어요. 누구요? 민준이라고 조용하고 성적 중위권이네요. 할아버지가 전직 형사래요. 형사 출신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70 넘은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전학 보내면 끝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원장님. 걱정 마세요. 이미 손 써놨어요. 이번 주 안에 민준이 할아버지한테 압박 들어갑니다. 압박?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떡해요? 우리 VIP 학부모 중에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민준이 할아버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장 보낼 겁니다. 뭐 그거 좋네요. 노인네가 겁먹으면 바로 꼬리 내릴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버티면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준이를 아예 못 다니게 만들 겁니다. 애들한테 더 세게 압박 넣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민준이가 스스로 학원 안 다니겠다고 할 겁니다. 역시 원장님은 일 처리가 깔끔하시네요. 제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인간은 악마였어요.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약한 아이는 짓밟는 악마.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핸드폰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였으니까요. 약 1시간 후 회의가 끝났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봬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원장실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료실에 갇힌 채로 한참을 기다렸어요. 완전히 조용해진 후 저는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다행히 문이 오래된 거였는지 몇 번 차니까 자물쇠가 부러졌어요. 저는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방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손에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법무법인 정희. 뜯어보니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귀하는 본 학원 및 원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될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받으니 기분이 묘했죠.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할아버지. 제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드시는 거 맞죠? 아니야, 민준아. 이건 할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저 나쁜 사람들 문제야. 하지만 민준이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 저 그냥 학원 그만 다닐래요. 그럼 할아버지도 편하실 거잖아요. 안 돼. 내가 왜 그만둬야 해? 잘못한 건 저놈들인데. 그날 민준이를 학원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준 학생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치 프라임 학원 상담실장입니다. 민준이가 오늘 수업 중에 다른 학생과 심하게 다퉈서 학부모님 모시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다퉜다고요? 네, 상대 학생이 많이 다쳤습니다. 빨리 오시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상담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한 학생과 그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코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아들이 폭행을 당했단 말입니다. 상담실장이 말했어요. 민준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지훈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민준아, 그게 사실이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민준이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다 봤어요. 그 부모가 버럭 소리쳤어요. 인정했으면 됐잖아요. 지금 당장 사과하고 치료비 내놔요. 잠깐만요. 우리 민준이가 왜 그랬는지부터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든 때린 건 사실이잖아요. 폭행이에요, 폭행.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왜 그랬니? 한참을 망설이던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욕했어요. 늙은이가 나대지 말래요. 그래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증거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안 한 겁니까? 우리 민준이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여튼 요즘 노인네들은 애버릇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 그 순간 원장 박준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들어보니까 민준이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민준이 측에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왜 그랬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이유가 모든 폭력은 안 됩니다, 어르신. 박준혁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이는 이 학원에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다른 학부모들 민원도 있고요. 오늘로 퇴원 처리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 인간은 계획적으로 민준이를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런 학원 다니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원장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곧 아실 겁니다. 학원을 나오는데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참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민준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를 지켜준 거잖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강남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민원실. 저는 담당 형사 앞에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쏟아놨어요. 이게 뭡니까? 대치 프라임 학원의 조직적 왕따 조장과 보험 사기 증거입니다. 젊은 형사가 파일을 들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어떻게 녹음하신 겁니까? 제가 30년 형사 생활했습니다. 부산 남부서에서요. 아, 선배님이시군요. 형사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당한 괴롭힘부터 원장실에서 들은 대화, 그리고 협박 편지까지.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전담팀 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선배님, 그런데 이 녹음 파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증거 능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입니다. 제가 학원 앞에서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모았어요. 학원을 그만둔 학부모들, 억울하게 쫓겨난 아이들의 부모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증언을 받았어요. 아, 민준이 할아버지세요? 저희 아들도 그 학원에서 똑같이 당했어요. 원장이 노골적으로 차별하더라고요. 돈 많은 집 애들만 챙기고 보험료도 이상했어요. 다른 학원보다 훨씬 비쌌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학원에 압수수색을 나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3대가 학원 앞에 섰고 형사들이 들어갔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죠. 뭐야? 경찰이 왜 와? 학원에 무슨 일 있나 봐. 원장 박준혁이 당황한 얼굴로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영장이라도 있습니까? 네, 여기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조용히 협조해 주시죠. 원장실 열어주십시오. 경찰은 원장실과 자료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하드, 서류, 계약서, 학생 명단, 모든 게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학생별로 차등 관리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VIP 학생, 일반 학생, 퇴출 대상, 이렇게 분류돼 있네요. 보험료 횡령 내역도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받은 돈이랑 실제 보험사에 납부한 금액이 다릅니다. 박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서에서 하시죠. 동행하십시다. 경찰이 박준혁을 데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학원으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과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학부모들. 잠깐, 무슨 권한으로 우리 학원 원장을 체포하는 겁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김태수입니다. 제 의뢰인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청 학원 담당 국장입니다. 이 학원은 정식 인가받은 곳이에요. 함부로 수사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이 학원은 돈 많은 집 아이들만 챙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괴롭혀서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피해 학생의 할아버지이자 30년 형사 생활을 한 전직 경찰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스피커로 원장실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준 안 맞는 애들은 정리하는 거죠.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압박을 주면 알아서 나갑니다. 보험료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학부모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변호사와 교육청 직원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녹음한 겁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든 합법이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보험료 확인해 보세요. 원장이 중간에서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보험료를 빼돌려? 우리의 보험료가 월 30만 원이었는데. 저희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박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형사님, 데려가시죠. 경찰이 박준혁을 연행했고 학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명문 학원의 충격적인 실체, 조직적 왕따 조장과 보험 사기, 전직 형사 할아버지의 집념이 학원 비리를 밝혀내. 집에 돌아온 저는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뉴스 봤니? 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 이제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이제 떠당당하게 살자.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원장 박준혁이 전국의 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서울만 5개, 그리고 경기도에 10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어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대치 프라임 학원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봤을까요? 추정치로는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제 머리가 띵했어요. 500명. 우리 민준이처럼 억울하게 괴롭힘당한 아이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원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강민재. 전직 교육부 차관 출신입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교육청과 연결돼 있던 이유, 학부모들 중에 공무원이 많았던 이유, 모두 이 사람의 인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선배님. 워낙 백이 단단해서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경찰은 강민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줄줄이 나타났고 증거인멸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선배님, 주요 서버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뭐라고요? 원격으로 접속해서 지운 것 같습니다. 복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형사 시절 사이버 범죄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분명히 백업 파일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저는 박준혁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외장하드를 연결했어요. 겉으로는 삭제돼 보였지만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자 숨겨진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학생 명단, 보험 사기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민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학원 수익금 중 30%는 본사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VIP 학부모 관리는 본인이 직접 챙기시죠. 교육청 라인도 유지 부탁드립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저는 즉시 담당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강민재를 소환했어요.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전직 교육부 차관, 전국 학원 비리 배후 의혹, 조직적 아동학대와 보험 사기, 피해액만 수십억. 강민재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단순 투자자일 뿐입니다. 학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결국 강민재는 구속됐고 전국의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일제히 조사를 받게 됐어요. 며칠 후 저는 다른 피해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님. 덕분에 저희 아이도 정의를 찾았어요. 우리 아들이 2년 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을 보며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6개월 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박준혁 징역 5년, 벌금 3억 원. 강민재 징역 7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50억 원. 그리고 전국의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됐고 학원비와 보험료도 전액 환불됐어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변화였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새 학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그래? 어떤 친구니? 준호라고. 저처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다음 주에 같이 미술관 가기로 했어요. 민준이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민준아. 넌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아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셨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우리 손자 지키는 게 할아버지 역할 아니겠니? 민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매일 웃어요.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로서 못해준 걸 아버지가. 괜찮아.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며칠 후 저는 교육청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가 학원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요? 네, 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할아버지도 민준이 같은 아이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6개월 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학원 투명성 강화 제도. 1. 모든 학원은 학생 관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 학부모 참관 제도 의무화. 3.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4. 보험료 명세서 의무 제공. 5. 분기별 교육청 점검 강화. 이 제도는 민준이법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저와 민준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학원 비리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개의 문제 학원들이 적발됐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구제됐어요. 어느 봄날 저는 민준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뭐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저는요, 할아버지처럼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나 변호사처럼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꼭 그런 직업이 아니어도 돼. 어떤 일을 하든 정의롭게 살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처럼요? 그래, 할아버지처럼.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손자 잘 지켰소? 당신도 하늘에서 봤을 거요. 이 영감탱이가 아직은 쓸모있지?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실용정보 카드 1 학원 피해 대응 체크리스트. 자녀가 학원에서 괴롭힘 당할 때 1.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기. 2. 증거 수집 문자, 카톡, 진술서 등. 3. 학원 측과 먼저 대화 시도. 4. 해결 안 되면 교육청 신고 국번 없이 1396. 5. 심각한 경우 경찰 신고 112. 학원 비리 의심될 때 보험료 명세서 요구하기.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 공유하기. 교육청 학원 정보 공시 사이트 확인. 증거 수집 방법. 녹음 시 상대방 동의 필요 형사처벌 근거로는 가능. 문서 사진 찍어두기. 목격자 연락처 확보하기. 시간, 장소, 내용 상세히 기록하기. 실용정보 카드 2 긴급 연락처. 학교폭력 상담 전화 117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교육청 민원 콜센터 1396 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소비자원 1372.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민준이처럼 억울하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더 이상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